안녕하세요. 박영준입니다. 전 시간에는 제가 좀, 막, 열이 나가지고, 바로 연속적으로 이어서 할게요. 농업진흥지역, 말씀드렸죠?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도 내가 영농의 의지가 있고, 그죠? 영농의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농지 취득이 가능하다. 단, 농업진흥지역 구역 내에서 1000제곱미터 미만의 주말 체험 영농의 목적의 농지증은 발급이 안 된다. 그러므로 취득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진흥구역 내라고 하더라도 그죠? 여러분들 겁먹지 마시고 내가 정말 농업 경영을 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취득 가능합니다. 괜히 유튜브에서 막 겁주고 그런 것들 뭐 동요되지 마시고요. 그냥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는 내가 정말 농사를 짓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면 얼마든지 농지 취득 가능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농취증이 발급이 안 될 수 있는 경우, 특히 경매에서 조심해야죠. 경매뿐만 아니라 매매에서도 조심해야 될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 강의가 항상 10분으로 제한되다 보니까 제가 좀 빠르게 진행하는 거 좀 양해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경매 물건지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그 주말 체험 영농의 목적의 농취증은요,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안 될 수가 있어요. 단 면적 제한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1000제곱미터 이하의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의 농취증은 발급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여기가 지금 보면 359제곱미터거든요. 이 물건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395제곱미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일반 농업 보호구역은 돼요. 보호구역은 상관없어요. 농지증 발급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농업진흥구역이라고 한다면 농지증 발급 안 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용도지역을 봐야 되겠죠. 자, 용도지역을 보면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죠? 농업진흥구역이라고 나왔죠. 자, 농업진흥구역이라고 나왔으니까 농업진흥구역에서는 1000제곱 아까 300 얼마였으니까 그죠? 359제곱미터니까 농지증이 발급 안 되겠죠. 그러면 보증금 몰수당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죠, 이제. 두 번째. 공유 지분. 농지가 공유 지분인 경우에는요, 농지증 발급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새롭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농지가 있어요. 여기 이제 보면 지분이라고 돼 있죠? 지분. 359제곱미터. 자, 그러면, 자, 옛날에는 공유 지분이라 하더라도요, 농지증이 발급이 됐어요. 농취증이 발급이 됐거든요. 그런데 새로 바뀐 농취증 관련 그 법령을 보면 이게 만약에 이제 3분의 1 내 지분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디가 내 땅인지 어디가 네 땅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새로 바뀐 농취증의 그 발급 요건을 보면 자, 지금까지는 농취증 발급을 다 해줬지만 앞으로는 이 공유자들의 동의서를 받아라. 동의서를 받고 플러스 여기다가 이 면적이 있으면 네가 3분의 1 농사를 짓고 싶은 면적을 특정해라. 도면을 첨부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면부지 얼굴 내가 낙찰을 받았어. 이게 뭐 김씨하고 박씨하고 뭐 문씨하고 세 명이 공유하고 있다가 문씨 지분이 경매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걸 경매사령관이 낙찰 받았어. 제가 낙찰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한테 가서 또 이 사람들한테 가서 나 여기 이만큼 내가 땅을 농사를 지려니까 좀 우리 동의서 좀 하나 써주고 면적 좀 특정해달라. 그러면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죠? 뭐 이 공유자들이나 또는 이 공유자들하고 잘 아는 사람 외에는 안 해주겠죠. 그렇죠? 그래서 농취증 발급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공유 지분 같은 경우는요. 이런 경우 정말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법인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죠. 그렇죠? 내가 해서 일반 법인이야. 그죠? 주식회사 뭐 다음 에셋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농지를 낙찰을 받아버렸어. 보증금 못 상합니다. 법인은 농지를 취득 못합니다. 단 농업법인은 가능해요. 농업법인은 농업을 위한 거니까 그죠? 농지 취득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 일반 법인이라 하더라도 농업법인이 아닌 일반 법인은 농지가 취득이 불가능하지만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어요. 영농여건 분리농지라고 분리농지 그죠? 영농여건 분리농지 그죠? 영농여건을 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토지거든요. 제 시골 부모님께 상속받은 땅도 영농여건 분리농지예요. 그런 것들은 일반 법인도 얼마든지 취득이 가능합니다. 예외 조항이 있어요. 농지를 하더라도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죠, 이제. 자, 네 번째는 뭐냐? 우리가 이제 농지증이 발급이 안 될 경우 불법 형질 변경된 불법 형질 변경된 농지 이런 것들은 농지증이 발급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그래서 뭐 반려증이 나오면 다행이지만 반려증이 아니라 불법 형질된 농지이므로 농지증 발급이 불가합니다라고 딱 나와버리면 그죠? 보증금 못 수당할 수 있습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런 크게 네 가지. 첫 번째는 제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그죠? 1000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는 농지증이 발급 안 된다. 그렇지만 농민이라고 하면 기존에 인근에 있는 농민이라고 하면 상관없습니다. 발급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신규로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농지가 그죠? 농지가 공유 지분일 때 이것도 역시 동의서라 또는 면적을 특정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공유자들의 동의서나 특정 면적을 특정시키기가 어렵겠죠. 동의서 안 써주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농지증 발급이 어렵다. 그죠? 세 번째, 법인. 일반 법인이죠, 일반 법인. 농업법인이 아닙니다. 농업법인은 농지 취득이 가능해요. 그죠? 하지만 일반 법인은 농지 취득이 불가능하다. 내가 일반 법인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농지를 딱 받아버렸어. 보증금 못 씁니다. 큰일 나겠죠? 자, 그럼 네 번째. 불법 형질 변경된 농지. 그죠? 불법 형질 변경된 농지는 농지증이 불가능합니다. 새로 바뀐 농지법에 의하면요. 시구 읍면장이 그러니까 농지증 발급 권자가 시구 읍면장이잖아요. 그죠? 시구 읍면장. 그죠? 면장까지. 그죠? 그런 시구 읍면장이 기관장이 발급 권자가 3개월 이내에 내가 이제 농지를 취득하잖아요. 그러면 그 복구 계획을 낼 거 아닙니까? 불법 형질된 농지라고 한다면요. 그죠? 그러면 그 복구 계획서가 타당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3개월 이내에 원상 복구할 수 있는 타당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해줘야 된다가 아니라 발급할 수 있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매를 하면서 이런 것들은 정말 좀 특별히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1편, 2편, 3편에 걸쳐서 개정된 농지법, 그다음에 주의사항, 그다음에 농업진흥구역에서의 어떤 농지 취득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렇게 정리하면 아마 웬만한 궁금증들은 여러분들 아마 다 풀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농업인부터 그죠? 제가 좀 잘못 설명한 게 하나 있는데 농업인이라는 것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소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차동이라도 상관없어요. 제가 아까 좀 잘못 설명드린 게 전편에서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임차든 내 땅이든 상관없습니다. 이상에서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든가 아니면 뭐 대가축 이 2마리, 소가축 10마리, 벌통 10개, 그다음에 이제 330제곱미터의 비닐하우스 이런 것들이 농업인의 자격이죠. 농업인의 자격을 그래서 제가 항상 농업인의 자격을 갖추자 라고 말씀드렸던 강의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